예, 계속해서 문제풀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번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인데요.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이 된다. 그렇죠. 상속인과 피상속인은요, 우리 민법 필기시험 보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동일한 사람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승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등기라고 하는 건요, 물권이 이렇게 변동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을 외부에 공시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건 등기를 해야만 물권이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유효하게 물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가 됐으면 그 말소된 등기는요, 이거는 물권 자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했다. 그럼 등기해야 물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취득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원인 없이 등기만 말소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등기는 권리의 취득 요건이지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취득한 물건을, 등기까지 해서 취득한 물건을 아무런 원인 없이 등기만 말소했다. 아무런 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없는 물건에 대한 등기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일 텐데 그 후에 건물이 곧 완성이 됐답니다. 그럼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의 등기, 이거는 보존행위 맞죠? 그렇죠? 그래서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는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볼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대요. 그럼 이건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20년이 됐다라고 해서 다시 취득시효를 인정할 만한 그런 점유라고 보실 필요는 없죠.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점유는 당연한 점유고 소유권 없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보호할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를 높여서 보호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당연히 소유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자,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라고 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 그 등기 자체가 무효입니다.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되고 형성 판결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틀렸네요. 그리고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 여기 주의해야 될 건 순위는요, 가등기 시 순위에 의하는 거죠. 또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없는 거죠.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가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직접 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제 경매로 인해서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법률 행위에 의하여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까지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만 이걸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등기해야 양도할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뭡니까? 법률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5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이죠. 등기의 추정력이다라고 하는 건
본등기의 추정력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등기의 추정력은 우리 본등기의 효력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추정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물적 효력이 있고 추정력, 물적 효력이 있고 인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물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건, 자, 이미 갑 소유물이 등기되어 있다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됐다는 얘기죠. 이때 등기 절차에 갑이 직접 해준 게 아니고 혹시 병이 해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등기는 절차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절차가 적법한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이 추정적 효력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뭐가 적법한 거냐? 절차가. 그 다음에 혹시 대리인이 등기 절차에 개입했으면 그자의 대리권도 적법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등기에 기입된 내용, 등기 내용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등기 내용은 결국은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매매가 있었다면 그 매매도, 교환이 있었다면 그 교환도, 증여가 있었다면 그 증여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혹시 또 부동산이 두 개를 소유함에 따라서 불이익이 생긴다. 그럼 그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권원불. 그 다음에 인적 효력이죠. 이건 물적 효력이고, 인적 효력은 누가 이 추정적 효력을 원용하느냐, 누구에게 원용하느냐라고 하는데, 누가의 문제는 결국은 분쟁이 생기면 이거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하고 분쟁이 생겼느냐요. 그래서 현재 점유자 을과 혹시 갑이 서로 분쟁이 생겼을 때도 을은 추정적 효력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갑이 입증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제3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도 을이 추정적 효력을 받기 때문에 제3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용할 수 있는 자는 누구란 얘기죠? 현재 등기 명의자는 전 명의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예, 그렇죠. 누가. 그래서 여긴 누구에게가 되네요. 그럼 누가 원용하느냐라고 할 때 현재 등기 명의자 을뿐만 아니라 을도 누구에 또 중개업자 제3자도 누구에게, 그래요. 누구에게, 갑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원용할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누가 을이, 이렇게 하면 을이 갑과 소송을 할 때뿐만 아니라 제3자와 소송을 할 때도 을은 원용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 책임이 없고 얘네들이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제3자, 혹시 중개업자가 을의 부탁을 받아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갑이 이의를 제기하면 갑도 그럼 당신이 입증해 보세요 라고 원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정적 효력인데,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추정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상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원용이 됩니다. 을하고 갑 사이에도 원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부상 부동산에 관한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그래,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적법 추정력은 인정이 된다. 이제 보존 등기는 예외가 있죠. 보존 등기에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기만 합니다.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건 일단 추정적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사정받은 자가 검사에서 정해진 자죠. 사정받은 자가 별도로 있다라고 한다면 추정적 효력은 깨지는데, 그럼 건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건물을 갑이 신축을 했다라고 한번 합니다. 갑이 신축을 했는데 자기 이름 보존 등기하지 않고 을 이름으로 을에게 양도를 하면서 네가 사라라고 해서 얘한테 양도를 하고 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해 주면 되는데 얘한테 보존 등기를 해줬다, 그런 얘기죠. 이 등기도 모두 생략 등기로서 일단은 유효입니다. 이 유효고 추정적 효력도 추정력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효고 추정력도 있다. 보존 등기. 그런데 혹시 갑이 양도한 사실을 부정을 해버립니다. 나는 을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부정을 하고 있고, 을은 내가 양수했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둘 사이에 갑은 판 적이 없다. 을은 자기가 샀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을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추정적 효력이 깨지는 겁니다. 추정적 효력이. 그래서 추정적 효력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장할 게 아니라 깨어지는 이 순간 입증 책임이 생기죠. 추정력이 있으면 입증 책임이 안 생기거든요. 입증 책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입증 책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이거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지 못하면 그때 이 보존 등기가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무효로 바뀌어버린다.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단 추정적 효력이 인정되다가 매도인은 부정을 하고 매수인은 내가 샀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 둘 주장을 우리 같이 모아보면 아 얘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다. 근데 원시취득자인 것처럼 등기가 됐으니까 그때 추정력이 깨진다. 깨진다는 얘기는 입증 책임이 생겼다 그런 얘기고 입증하지 못하면 그땐 등기가 무효가 된다. 아주 복잡한 절차죠. 그래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갑하고 을의 의사가 일치돼서 신축한 게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때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소유자 사망 이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이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면 추정력은 그냥 유지가 됩니다. 현재 명의자에게 유지가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 명의자의 그 상속인들이 이 추정적 효력을 깨트리는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16번도 이제 추정력입니다. 자, 틀린 건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절차 적법이 추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추정이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등기 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원인이 있었고요. 현재 명의자는 전 명의자에게도 추정적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그랬어요.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는 무효거든요. 말소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추정적 효력이 깨지는 것도 없습니다. 또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일단 추정적 효력은 등기가 되면 있는 겁니다. 절차도 대리권도 권리도 원인도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더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추정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원래 주장 입증 책임이 없는데 괜히 일 없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추정받는 자는 입증 책임이 없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주장을 한다라고 해서 추정적 효력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추정적 효력을 깨트리려면 상대방이 다 입증을 해야 추정적 효력이 깨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소유권을 가등기 자체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 자체는요. 자, 그 다음에 17번. 그래서 다 5번이 틀렸고요. 17번.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적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죠. 사망자가 어떻게 청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자 명의로 신청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무조건 추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리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될까요? 대리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럼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근저당 설정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의 존재도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이 될 겁니다. 원인은 추정이 될 거예요.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됐으면. 그런데 이 원인을 만들어내는 계약이 있었을까? 이것까지 추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했다는 주장하는 경우에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얘는 부정하고 있고 얘는 주장하고 있으면 당연히 얘가 신축자가 아니라는 얘기지. 사서 물건은 지금 을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더라도 이전 등기를 해야 될 자지 보존 등기해야 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추정적 효력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밖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 그리고 을과 중간 매수인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이들 간의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답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딱 하나, 직접 등기 청구권 하나만 발생시키는 것이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하지 않는 거고,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여기서 행위 무능력이란 말은 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한 능력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행위 무능력이란 말은 없어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 갑은 병 앞으로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중간 생략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3자 간의 합의가 있었으면 그 합의에 의해서 직접 등기 청구권이 하나가 추가될 뿐이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거절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과 을과 병의 중간 생략 등기, 중간 등기 생략의 합의를,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했답니다.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순차적으로 해도 모두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이때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 순차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과 을과 병이 합의를 했답니다. 이때 병은 갑의 동의까지 받아야 되겠죠. 갑의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데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 바로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과 병이 합의를 순차적으로 했대요. 이때 병은 갑의 동의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3자 간의 합의다라고 하는 건 갑을 을병이 했다 그래도 병과 갑이 또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됐답니다. 갑은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을과 병 사이는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지 못할 상황이 생긴 거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직접 등기해줄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9번입니다.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 소유의 X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아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등기는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 소유의 X 건물을 샀대요. 그럼 그 X 건물이 무단 불법 건물이냐 아니면 갑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텐데,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을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등기하지 않았으면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됐어야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텐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소유권자는 아닌 것이죠. 또 X 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 당하고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건물 자체가 불법 건물이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병은 을에게 X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그 을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또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까?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왜냐하면 을이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을이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죠. 점유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점유권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잃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또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갖습니다. 을은 매수인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면서 선의의 점유라고 추정이 됩니다. 선의 점유는 추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을로부터 X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호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을로부터 X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게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자, 을로부터 X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갑은 을을 통해서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순차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 갑이 오히려 정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신의축 위반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군요.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한번 찾아보는데요.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률 행위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과 더불어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없이 소유권 바로 취득하는 거죠. 지웠는데 경수 상판기 할 때 그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 등기는 무조건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돼버립니다. 민사집행법상 경매 매수인은 경락대금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또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이 됐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호적 남겨놓다가 손주에게 주는 거하고 똑같은 법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맞는 거 5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21번 등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건데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는 이거는 등기가 가능은 하다라고 하더라도 원인 자체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니까 등기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중간생략 등기가 법적으로 허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등기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병이 갑소유 물건에 관해서 순차적으로 등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갑소유 토지고요. 이하고 매매 자체가 유효입니다. 그럼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고 또 이 물건에 대해서 다시 병하고 을이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얘 앞으로 직접 등기가 격려가 됐다. 그러면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니까 이걸 유효라고 하는 것이지 중간생략 등기가 법적으로 허용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인 권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은 될 수 없는 것이고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한 경우에 그 등기도 일단 유효가 돼야 되겠죠. 자, 3번에 같은 경우에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라고 하는데 이거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전세권은 뭐요? 담보 목적으로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하고 그 이후에 전세권 사용 수익은 나중에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한 최초의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서 최종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의무 이행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어도 합의를 했어도 직접 등기 청구권 하나만 추가되는 것이지 이 매매계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돈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을이 매매 대금을 안 준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저당권,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 아니고 저당권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 아닙니다. 물권의 포기는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권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저당권이 목적이 된 경우에 저당권자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하면, 그렇죠, 전세권을 포기하게 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임의로 포기할 수 없고요.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모든 용익물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요. 그 다음에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후순위로 저당권이 들어왔으면 그게 혼동이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을 소유권에 다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지 저당권을 별도로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당권이 선순위고 후순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자기 목적물을 매수했을 때 저당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권 총론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점유권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